김준현입니다. 지난번 이텝스 교육 때 혹시 다 들어오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는 저희가 검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날 세미나가 총 3가지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벽식 구조를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 강 구조 했었고 그 다음에 소형 건축물이 했었나요? 네. 3개 했었죠. 근데 실제 이텝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어디인가요? 우리 앞으로 봤을 때 이제 벽식 아파트가 가장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텝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형벽체, 물량 줄이는 거. 앞으로 이제 그 물량 줄이는 거 오늘도 따라하긴 하겠지만 이걸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아마 넥스 기술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발까지 완료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텝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아파트에서 건설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LH 공사 이쪽에다가 아파트의 물량 줄이는 연구과제를 제안을 했긴 했거든요. 그게 제안이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활용되면 또 이제 여러 기관에서도 이제 이텝스를 활용하는 걸 좀 쓰지 않을까. 왜냐면 다들 물량 줄이는 걸 좀 더 많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교육 중에 오늘 가장 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도움이 가장 되는 날이고 다른 날은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오늘 오셔서 충분히 내용을 따라해 보신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셔서 기술사 사무소에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건설사 가셔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량 5%만 줄어도 진급이 될 수 있다. 건설사에서. 여러분들이 건설사한테 진급되고 아니면 건설사 가서 이 정도 물량을 줄일 테니 제가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니까 오늘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해석 및 설계 함께 진행하게 된 환월구조의 박재현 주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앞서 2차례 RC 모델링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모델링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세세하게 다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건데요. 대신에 이제 이텝스를 혹시 처음 접하는 분도 오늘 다 따라 하실 수 있게 기능 자체는 항목별로 모두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KDS 기준 탑재에 따라서 기술사에서 검증 한번 진행하면서 검증 진행할 때 사용했던 기능 위주로 오늘 같이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예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공해드린 모델링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뭘 그리고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요. 대신 다만 모델링 하는 방법 자체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텝스 내부에서 모델링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그리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그리드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CAD의 DXF 파일을 가져다가 그 레이어를 그리드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텝스는 단위와 그리고 기준, 국내 강종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와 층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시면 모델링에 이렇게 회색 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DXF 파일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이제 엘리먼트나 뭐 하중 같은 거 집어넣고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이제 넥스 기술에서 API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주로 사용하시는 타 프로그램에 저희 아시는 MGT 파일 있죠. 그 MGT 파일 가져다가 그대로 모델링 옮기는 플러그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PI 설치 그리고 또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슈로 API 직접 해보는 거는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해서 MGT 파일 모델 생성하는 법을 보자면 처음에 API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해서 아래에 창이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란색 창 들어가 주시면 데이터 익스체인저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MGT 파일 선택해 주시고 제너레이트 모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생성되게 됩니다. 모델링 생성 이후에 어떤 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생성되지 않았는지 결과창까지 나타나니까 이거 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툴에서 플러그인 API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노란색 창 뜨게 됩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익스체인저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G2E 선택해 주시고 MGT 파일 선택, 그리고 불러오고자 하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모델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부재부터 쉘 요소, 섹션, 재료 정보, 하중 등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모델링 생성이 되고요. 생성하고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과 창에서 뭐가 생성이 됐고 안 됐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재료 확인해 봤고요. 재료 MGT 파일에 있는 대로 콘크리트 재료 잘 불러와졌고, 단면도 확인해 봤습니다. 단면도 보호 부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목록 자체도 다 불러와지고 단면도 잘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확인해 봤습니다. 하중도 마찬가지로 잘 불러와지는데, 이제 지진 하중 같은 경우는 입력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탭스에서 별도로 조금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드 콤비네이션 하중 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영상 자체는 지금 한 1분 가량으로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요거는 물론 조금 편집을 한 겁니다. 대신 그래도 이탭스 API를 실행을 하시면 실제로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데 약 5분 안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행을 하면서 원래 손으로 모델링을 했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류 잡고 뭐 하고 하면은 모델링 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5분이면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API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봤고요. 일단 나눠드린 이탭스 모델링 켜서 같이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모델링 중에 요 RC 벽식 구조 해석 및 설계 따라하기 V0라고 있습니다. 유형은 EDB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실행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 여시게 되면 이탭스는 두 가지 화면 제공합니다. 왼쪽에는 플랜 뷰, 평면 제공하고요. 오른쪽에는 3D 모델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휠 클릭으로 시점 이동하실 수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회전은 Shift하고 휠 클릭 누르시면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왜 넣어놨냐면, 간혹 자택에서 이탭스를 여시거나 또는 사무실에서 여셨을 때 모델링 회전을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안 돌고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탭스가 자동으로 그래픽 모드를 바꿔놔서 그런 건데, 보시게 되면 제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미는데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탭스가 그래픽 모드를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저사양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래픽 모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사양 모드가 뭐 엄청나게 고사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 경우에 옵션에서 그래픽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스탠다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다이렉트 X 선택해 주시면 저희 원래 아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델링도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플랜 뷰, 평면 설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보고 계시죠? 화면으로? 네, 그러면은 플랜 뷰는 일단 뷰에서 셋 플랜 뷰 들어가서 층을 지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화살표 클릭으로 위아래 층 왔다 가실 수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3D 뷰, 플랜 뷰 두 개 있고요. 플랜 뷰 선택하셔서 뷰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셋 플랜 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원하는 층으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층 정보는 왼쪽 위에 여기 표시가 되고요. 또는 이 화살표 눌러서 위아래로 이동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플랜 봤으니까 3D 뷰 보겠습니다. 3D 뷰도 마찬가지로 뷰에서 요 셋 3D 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앵글 조정하실 수 있고 또는 패스트 뷰 단추로 이제 각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시면 뷰에서 3D 뷰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요건 제가 지금 뒤에를 평면으로 선택해놔서 그런데 3D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뜨게 됩니다. 이제 패스트 뷰로 3D 설정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게 요 맨 밑에 있는 애퍼처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원근법처럼 모델링이 조정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 할 때 줄이고 하는 게 편해서 이런 거 조절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뷰 잡은 상태에서 뷰 다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맨 밑에 걸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 모델링이 조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플랜도 한 250 정도로 조금 돌려서 기본 세팅 해주겠습니다. 요거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지정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모델링 막 돌아가 있어도 방금 그 3D 뷰에서 OK 그대로 눌러주시면 원래 처음에 설정했던 그 모양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3D 뷰까지 다 봤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옵션 설정하는 법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앞에 빼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이 뷰에서 셋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델링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옵션으로 이 위에 레이어나 단면 정보, 지점 조건 같은 거를 이제 모델링 위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재명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게 돼서 저희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시는 방법은 단축키가 있고 뭐 여기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뷰에서 셋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 창이 하나 뜨고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W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3D로 선택이 되어 있냐 플랜으로 선택이 되어 있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둘 다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요 맨 밑에 Apply to All Window 누르시면 되는데 오늘은 사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뷰에 저희 보호 부재 이름 한번 보는 것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플랜 뷰 잡으신 상태에서 뷰 옵션 켜져 있으시면 두 번째 오브젝트 어사이먼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조인트 쉘 프레임 있는데요. 저희는 보호 부재 볼 거기 때문에 프레임 어사이먼트에 섹션 클릭하고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부재명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 띄우셨을까요? 네. 그럼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끄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옵션 확인했고 다음으로는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제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모델링을 선택하는 거 말고 실제로 저희가 입력한 부재나 정의된 요소 등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부재 선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 타입, 프로퍼티, 레이블 3개 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의 경우 저희가 모델링 했을 때 이제 이팁스가 인식한 보나, 벽체, 슬래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전체 잡을 수 있는 기능이고 프로퍼티는 사용자가 입력한 재료나 뭐 단면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또한 사용자가 정의한 거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D 뷰 잡아주신 상태에서 셀렉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오브젝트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절점, 기둥, 보, 가세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저희 벽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벽체 누르신 상태에서 셀렉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 잡혔다는 표시가 뜨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택 창에서 디셀렉 또한 가능합니다. 이거 누르시면 선택 해제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재만 보이게 되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타입에서 빔 선택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 부재가 선택이 됐는데 다른 부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만 활성화하고 싶다 하시면 우클릭 빈 화면에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5번째 보시면 Show Selected Object Only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부재만 모델링 화면에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우클릭해서 방금은 요 탭이었고, 이제 요 같은 칸 안에 맨 아래 보시면 Show All Object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단축키가 있어서 여기 PDF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냥 보이기만 할 때는 Ctrl Shift J, 그리고 전체 보일 때는 Ctrl Shift A 해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 J랑 Ctrl Shift A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택하는 것까지 봤고, 다음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이제 부재 선택이고요. 다음은 층별 선택입니다. 이번에 셀렉에서 스토리로 저희 1, 2, 3층 잡아볼 건데 이 내용을 일단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뷰 다시 돌아와 주셔서 뷰에서 잠시만요. 셀렉에서 밑에서 두 번째 스토리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셀렉 바이 스토리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1층, 2층, 3층 선택할 겁니다. 이때 선택은 좌클릭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별 선택하실 수 있고, 쉬프트 누르시게 되면 누른 데까지 일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에서 3층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잡혔다고 표시가 뜨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 방금 배웠던 Show Select Object Only 눌러서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휠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부른 층은 지금 1층, 2층, 3층이었습니다. 보시면 슬래브가 이게 지금 맨 바닥은 지하 1층이고요. 1층, 2층, 3층 슬래브가 떴습니다. 근데 벽체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상 1층의 벽체다라고 하면 이 위치의 벽체일 텐데 1층, 2층, 3층 벽체가 아니라 지하 1층, 1층, 2층 벽체가 불러와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탭스에서는 층을 정의를 할 때 해당 층의 슬래브랑 그 아래 수직 부재를 하나의 층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탭스에서 하나의 층은 해당 층의 바닥 평면 그리고 그 바닥을 받치고 있는 아래쪽 수직 부재를 하나의 층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벽체를 슬래브 위로 모델링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플랜 뷰에서 왼쪽에 보이시던 그 평면 뷰에서 벽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후에 이제 내가 만약 지상 1층 벽체를 검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탭스 내에서는 2층 벽체를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여기는 잠깐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따라할 예제에 대한 구조물 기본 개요입니다. 저희 오늘 따라해 볼 거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지상 25층, 지하 1층에 있는 지상층 높이 70.3m의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RC조로 보통 전단벽 사용했으며 전이층은 없습니다. 재료는 전층 동일하게 콘크리트에 30MPa 적용했고, 철근은 D13 이하의 SD500, D16 이상의 SD600 적용했습니다. 부재별 단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참고하시라고 넣어뒀는데 오늘 크게 보면서 하실 일은 없고, 후에 뭐 자택에 가시거나 나중에 모델링을 따로 열어보실 때 그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참고하실 때 보시면 되고, 기준층에다가 왼쪽에는 벽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방보 위치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중입니다. 설계 하중의 경우 저희 오늘은 나노드림 모델링은 면하중이 아니라 절점 하중으로 저희 익숙한 표현으로는 노달로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해당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평 하중은 지진 하중 이제 간략하게 보면 지진구역 1 유효지방 가속도는 그 지진 위험도 보고 0.176G 사용했고 내진 등급은 1등급, 집안 조건은 S4입니다. 지진력 저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전단벽이라서 반응 수정 계수 4, 그리고 변이요 계수 4,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2.5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풍화중 같은 경우는 설계 기본 풍속 28m/s, 지표면 조도 C, 중요도 계수 1.0으로 이 두 내용은 저희 이따가 정적 하중 입력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모델링 돌아와서 모델링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모델입니다. 오늘 재료 모델의 경우 이제 완전히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랑 어떻게 확인하는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왼쪽 위에 디파인에서 맨 첫 번째 있는 메테리얼 들어가 주시면 추가랑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다시 Show All Object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상태에서 디파인에 맨 위에 메테리얼 있습니다. 메테리얼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세 개는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제가 입력해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C30 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odify Show Material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재료의 이름 그리고 재료 종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콘크리트 해놨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단위 중량, 탄성 계수, 포화송비 등 여기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형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선형 데이터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요 비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비선형 해석하실 때 필요하시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일단 확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재료 확인했으니까 섹션 단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탭스에서 보나 기둥은 프레임 요소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션 프로퍼티에 프레임 섹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 보도 이제 인방보는 하나 빼고 전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식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면은 디파인에서 좀 아까 봤던 메테리얼 밑에 섹션 프로퍼티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프레임 섹션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부재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B1 Modify Show로 한번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퍼티 네임이랑 사용된 재료 그리고 어떤 단면을 썼고 치수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같은 경우는 저희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입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1, 2B1 부재의 단면은 지금 비워뒀는데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열려 있으시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다시 보자면 디파인에서 섹션, 프레임 섹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는 Add New Property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섹션 쉐입에서 정해주셔도 되고 또는 이 아래에 있는 자주 쓰는 단면들은 이렇게 단축 키로 이탭스가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 인방보 부재 만들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각형 이거 렉탱귤러 섹션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네임에 1, 2B1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하셨으면 밑에 재료는 C30 괄호 열고 인방보 있습니다. 이거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방금 저희가 사각형 단면을 입력했기 때문에 섹션 쉐입 렉탱귤러로 돼 있고요.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는 저희 뎁스 깊이에 2860 그리고 폭에 300 사용하겠습니다. 순서대로 2860 폭에 300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레인포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모디파이 쇼 리바 가시면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근데 지금 디자인 타입이 컬럼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M3 디자인 온리 빈으로 저희 바꿔주겠습니다. 요것만 바꿔주신 상태에서 OK 누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피복이나 철근 정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오늘 보진 않을 거고, 왜냐면 오늘 벽체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프레임 부재는 검토를 따로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에 비선형 해석을 하시게 되면 입력이 필요한데, 이제 비선형 해석 시에 소성 힌지나 아니면 파이버 모델 생성하실 경우에 철근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는 시공 해석 시에 크리프나 건조 수축 보실 때 철근 강성이 필요해서 그때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입력 다 하셨으면 OK 눌러서 창 닫아주겠습니다. 안 되신 분 있으면 중간중간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섹션 만들었으니까 이제 모델링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모델링 플랜뷰 한번 같이 조절해 보겠습니다. 플랜뷰 저희 지상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금 뭐 어디에 각지 다르게 계셨을 수 있는데 셋 플랜뷰에서 지상 1층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1층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 1층에서 부재명 확인하는 거 저희 아까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컨트롤 W 눌러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요거 같이 다시 켜보겠습니다. 플랜뷰에서 컨트롤 W 눌러서 오브젝트 어사인먼트 가시면 여기 오른쪽 프레임 위에서 세 번째에 섹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1층도 한번 보시고 2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PDF에서 도면에 요 가운데 EB1 부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링에는 지금 EB1이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EB1 부재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1층의 경우 방금 저희가 정의했던 1, EB1 넣을 거고, 그 외 다른 층에는 EB1 부재를 넣을 겁니다. 즉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층 구분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 같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딧에서 스토리 앤 그리드 설정에 가시면 이제 층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왼쪽 스토리에서 해당 층 이름 볼 수 있고, 여기서 해당 층의 높이, 층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션 보시면 여기 전체 층 높이고요. 그리고 마스터 스토리랑 시뮬러 2가 있는데, 여기서 마스터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2층을 활성화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층이 마스터 스토리인 상태에서 시뮬러 2로 똑같이 2층이 지정되어 있는 층들은 후에 이것도 같이 보실 건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원 스토리, 올 스토리, 시뮬러 스토리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뮬러 스토리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2층과 그 외의 층들을 지금 시뮬러 2로 엮어놨기 때문에 2층 또는 다른 층에서 작업을 하시게 된 내용들이 다른 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시뮬러 2를 안 걸어 두시면 1층 같은 경우는 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 같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요 에딧 좌측 위에 눌러주시고, 여기서 위에 요 활성화되어 있는 세 번째 거 에딧 스토리 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 앤 그리드 시스템 데이터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Modify Show Story Data 들어가 주시면 저희 입력되어 있는 층 정보가 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롤 아래로 내려보시면 2층의 경우 마스터 스토리 yes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른 층들은 지금 시뮬러 2에 2층이 걸려 있고 1층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위에 3개는 일부러 비워뒀는데 요거 마스터 스토리 2층으로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은 마스터 스토리를 2층만 yes로 해놨기 때문에 2층만 뜨고 다른 층들도 설정하시게 되면 yes로 누르신 층들은 여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층, 25층 그리고 지붕층까지 전부 시뮬러 2로 2층 선택해 주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 여기서도 OK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층 정보가 갱신이 되었고요. 저희 이제 EB1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 해당 부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맨 아래 유닛, 글로벌, 그리고 그 옆에 원 스토리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맨 밑에 시뮬러 스토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저희 2층 플랜 뷰 켜져 있을 겁니다. 1층이셨던 분들은 2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층인 상태에서 휠 올려서 확대해 주시고 여기 비어있는 부재는 드래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옆에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벽과 벽 사이 하나 해서 총 2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 플랜 뷰에서 선택을 했는데 3D 뷰에서도 이렇게 좀 내려서 보시면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 잡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 부재 입력해 볼 겁니다. 부재 입력은 방금 저희 Define에서 섹션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Assign으로 가서 할 겁니다. Assign에 프레임, 섹션 프로퍼티 들어갈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ssign에서 프레임 그리고 섹션 프로퍼티 가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저희 지금 부재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논 바로 위에 EB1이 있습니다. EB1 선택해서 어플라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층 올려봐도 EB1 다 있고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방금 목록을 보니까 저는 지금 아까 1, 2B1이 정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빠르게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1, 2비원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 2비원 다 있으신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사인에서 프레임, 섹션 프로퍼티의 위에서 3번째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 이 플랜을 일단 1층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1층에서 다시 이 벽과 벽 사이 부재 2개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제 1층 같은 경우 저희 아까 시뮬러 스토리로 하셔도 이제 엮여 있는 층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가고 또는 원 스토리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어사인을 같이 해보면 어사인에서 프레임, 섹션 프로퍼티 들어가셔서 1, 2B1 어플라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에는 1, 2B1이 정의가 됐고 그 외 다른 층에는 2B1이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일단 보호 입력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벽체 및 슬래브 섹션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벽체 및 슬래브는 이제 아까 보호랑 기둥이 프레임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벽체 및 슬래브는 이탭스 내에서 쉘 요소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데이터 같이 보겠지만 월은 벽체는 총 3개의 단면 들어가 있고 슬래브는 지금 5개 단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로 똑같이 확인할 건데 확인 먼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W 눌러서 저희 지금 활성화 해놨던 보호 이름 다시 꺼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오냐면 컨트롤 W에서 오브젝트 어사인먼트 프레임의 섹션 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정을 해줬는데 아직 화면에 부재 이름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부재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모드의 창이 떠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F4 눌러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쉘 요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파인에서 이번에는 섹션 프로퍼티에 위에서 세 번째 슬래브 섹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5개 단면 입력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 Modify Show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단면의 이름, 그 두께는 이 아래에 있고요. 여기서는 재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델링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 모델링에 다들 쉘딘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뒷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래브 확인했고 벽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션에서 위에서 5번째 월 섹션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3개 정의되어 있고 하나 모디파이 쇼로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똑같이 부재 이름, 그리고 재료, 모델링 타입, 그리고 두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링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이탭스는 이제 쉘 요소를 정의할 때 이런 모델링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주로 많이 쓰는 멤브레인이랑 쉘딘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멤브레인 같은 경우 면내의 힘만 전달하고 면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쉘딘 같은 경우는 면내와 면외를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브를 멤브레인으로 지정할 시에 면의 저항이 없어서 슬래브에 만약에 하중이 제하되었다 그러면 주변 보에는 선하중으로, 그리고 기둥에는 절점 하중으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델링을 쉘딘으로 슬래브를 모델링 타입을 지정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슬래브의 힘 강성, 면의 방향에 대한 강성이 있으니까 이 강성에 의해서 하중이 절점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와 기둥의 프레임의 BMD를 한번 보면 멤브레인으로 했을 때는 하중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다이어그램이 좀 큰 반면에 쉘딘 같은 경우 가운데 보시면 슬래브가 면의 방향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보의 BMD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이제 멤브레인과 쉘딘 말고도 모델링 타입에는 쉘 디크 그리고 레이어드라고 해서 총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보 모델링 타입에 대한 내용은 해당 표로 지금 정리를 따로 해놨고, 해당 내용은 이탭스에서 이제 넥스 기술에서 제공하는 챗봇 자료 기반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면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가 하중 전달이 목적일 때, 그리고 일반적인 판 요소를 모델링 하게 된다 라고 하시면 쉘딘을 입력하시고, 두꺼운 부재나 정밀한 전단 검토가 필요할 때는 쉘 디크, 그리고 재료의 소성 거동을 보시거나 또 적층 구조를 보시게 될 때는 레이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검증을 진행해 보니까 멤브레인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메쉬가 쪼개지면서 약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쉘딘으로 적용을 하고 그 대신에 슬래브의 강성을 0.1% 정도로 작게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쉘 요소에 대한 모델링 타입 설명이었고요. 저희 월이랑 슬래브 섹션 자체는
ETEPS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피어 레이블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EPS에서 피어 레이블이라 함은 이제 타 프로그램, 저희 많이 쓰시는 해석 프로그램에서 주로 월 아이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부재 이름은 아니고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뭐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 다시 그 아까 디스플레이 옵션 가셨던 컨트롤 W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맨 오른쪽에 있는 기타, Other Assignment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 왼쪽 위에 Peer Assignment라고 있는데, 여기서 레이블 선택해 주시면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렇게 벽체 이름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저희 이제 도면이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가운데 이제 EW2가 모델링에 입력이 안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EW2 피어 레이블 정의랑 그 다음에 모델링에 어사인 하는 것까지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레이블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은 항상 define에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이 해볼 건데 define에서 피어 레이블 들어가서 add 눌러서 생성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이 define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아까 섹션 말고 이제 다이아프램 밑에 피어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주시면 되게 간단한 창이 하나 뜨는데 입력된 걸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add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맨 밑에 P2라고 하나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 P2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EW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EW2 입력하신 상태에서 OK 눌러서 입력하신 거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입력했기 때문에 모델링의 어사인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사인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어사인에서 이번에는 쉘에 들어가셔서 피어 레이블 그리고 모델링 지정해서 어사인 할 건데, EW2 같은 경우는 전층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우측 하단에 시밀러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전체 스토리로 바꾸겠습니다. 올 스토리로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플랜에 이 가운데 있는 벽체 마우스로 끌어서 잡아주신 다음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사인에서 쉘 들어가시면 섹션이 아니라 아래쪽에 피어 레이블이 있습니다. 개수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쯤에 제가 천천히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디셔널 매스 밑에 피어 레이블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정해놨던 피어가 여기 전부 떠 있는데, 이 중에서 EW2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어플라이 눌러 주시면 모델링 평면에 EW2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스토리로 해놨기 때문에 전층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기둥은 없었고, 그래서 재료 앞에 재료 한번 받고 단면 정의하는 거 받고 단면 입력했고, 벽체 슬래브 단면 어떻게 보는지 받고, 할당은 안 했지만 벽체의 피어 레이블 어떻게 입력하는지까지 봤습니다. 모델링은 우선 부재 모델링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으로 하중 보겠습니다. 하중 요 앞에 정적 하중 정의까지만 하고, 저희 시작한 지 한 40분, 50분 되어 가니까 정적 하중까지만 정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TEPS 하중 입력 들어가기 전에 ETEPS에서 하중은 크게 3단계로 입력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파인에 보시면, 이건 지금 누르실 필요는 없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로드 패턴이 있고,
이 위에 펑션이 있고 그리고 로드 케이스와 로드 컨비네이션 총 4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드 패턴과 펑션은 이제 정적 하중, 동적 하중에 대한 차이고 이 둘은 이제 직접 하중을 정의하는 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 케이스에서는 방금 정의한 이 하중에 개수를 반영하거나 또는 하중과 관련된 기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 케이스에 이제 갈무리에 대한 하중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로드 케이스를 가지고 로드 컨비네이션에서 하중 조합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앞에 있는 로드 패턴부터 먼저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패턴 일단 눌러주시고요. 디파인에서 로드 패턴입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데드로드만 입력되어 있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저희 이제 총 6개, 데드로드까지 포함해서 총 6개 하중 정의할 건데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그리고 지진 하중이랑 풍하중 정의할 겁니다. 이제 같이 하면서 보시겠지만 요 셀프 웨이트 멀티플라이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데드로드에만 반영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자중을 고려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드로드 입력이 되어 있고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드에서 라이브 입력해 줍니다. 이름 입력했으니까 타입은 옆에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정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라이브 선택해 주실 겁니다. 라이브 선택하시게 되면 자중 고려하는 옵션은 당연히 0이 되고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Add New Load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라이브 로드 활성화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하중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에는 대문자 E, 소문자 X로 X방향 지진 하중 EX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소문자나 이름은 원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지진 하중이니까 사이즈믹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라테럴 로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 같은 횡하중을 생성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서 입력할 수 있는 유저 로드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이제 KDS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팩터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하중을 산정할 수 있게 계산해 주는 이제 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믹 같은 경우 KDS 411700에 2022년 기준 선택해서 Add New 눌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도 Add New 눌러서 지금 설정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풍하중의 경우 이름은 이제 WX로 할 거고요. 타입은 사이즈믹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윈드 지정할 겁니다. 윈드에서 마찬가지로 횡하중 산정 기준을 펼쳐서 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시면 KDS 411200 2022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OK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네. Add New 눌러서 입력해 주시고 OK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WY도 똑같이 입력해 주겠습니다. 일단 입력한 거 저장 한번 하는 느낌으로 OK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모델링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Ctrl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인에 로드 패턴 들어가시면 저희 방금 입력했던 하중들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서 EX 선택해 주신 다음에 Modify Lateral Load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요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입력을 하자면 저희 등가정적 지진 하중의 경우 이제 맨 처음에 하중 방향 그리고 편심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하중 산정에 필요한 주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근사 고유 주기 선택하실 수 있고 해석에 의한 주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해석에 의한 주기 사용할 건데
이제 이때 해석에 의한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 해석 시 모드 해석을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주기를 산정해서 이제 정적 해석을 돌리기 전에 지진 하중에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해석 F5 눌렀을 때 그게 한 번에 알아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입력할 겁니다. 근데 기준에 따라서 고유주기 약산법 기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에 0.0488 그리고 0.75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수 입력할 거고, 지상층 설정 같은 경우 맨 바닥층 1층 슬래브부터 지붕층 RF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지방 가속도 같은 경우 저희 국가지진위험지도 KDS 기준에 있는 거 보고 지역 따라서 0.176 입력해 줄 거고요. 집안 조건은 아까 S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요 depth to meter 20 요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기반함 깊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집안 평균 전단파 속도가 360m/s 이상일 때 요 FV 값을 80% 적용해주는 KDS 기준이 있어서 그거 반영하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단벽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 수정 개수, 그리고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변이 증폭 개수 입력하실 수 있고 중요도 개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디파인에 아까 로드 패턴에서 EX 들어왔죠. X방향 지진 하중 입력할 거기 때문에 Y방향과 관련된 건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편심은 5%, 0.05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타임 피리어드의 경우 프로그램 칼큘레이티드에서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0.0488, 0.75 요거 선택해 주겠습니다. 스토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서 지붕층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하 1층 말고 맨 밑에 있는 1층 적용해 주시고 RF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지진구역 계속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도 1, 중요도 2, 그리고 유저라고 있는데, 중요도 1 누르시게 되면 0.2, 그리고 2 누르시게 되면 0.14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위험지도 보고 0.176으로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유저를 누르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저에서 유효지방 가속도 0.176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요 기능 기반함 깊이 10m 초과 요거는 꺼줄 거고요. S4 선택할 겁니다. 집안 등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요 FV가 체크할 때마다 이제 작아졌다 커졌다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수정 개수 같은 경우 저희 보통 전단벽이기 때문에 4, 그리고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2.5, 변이 증폭 개수 4, 그리고 중요도 개수는 1.2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Y 같은 경우는 이 X 대신에 지금 거 그대로 Y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Y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EX 저장하고 이 Y도 Modify 들어가셔서 이번엔 X방향 체크 해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개수는 맨 아래에 있는 0.0488 사용해 줄 거고요. 지상층은 1층 선택해 줄 겁니다. 지진구역은 이제 유저로 유효지방 가속도 0.176 사용할 거고요. 똑같이 체크 해제해 주시고 S4 순서대로 4, 2.5, 4, 1.2 입력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저희 지진 하중, 정적 지진 하중은 제 입력이 되었고, 이제 풍하중 보겠습니다. 풍하중 이번에 ETEPS 23.3.1인가요?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데, 이거 이제 WX 눌러서 Modify 눌러보시면 이제 아까 지진 하중보다는 좀 더 많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 글로벌 X, 글로벌 Y 써 있는 여기서 하중 방향 설정할 수 있고요. 똑같이 지상층 설정하고 기본 풍속, 지표면 조도 구분, 중요도 계수, 풍형 계수 입력하게 됩니다. 이거 같이 입력할 거고요. 가스트 영향 계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선정해 주게 됩니다. 요거 따라서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WX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X에서 바텀 스토리, 요 빌딩 헤이트 파라미터에서 바텀 스토리는 1층으로 선택해 주시고, 요 위에 가운데 윈드 벨로시티, 요 기본 풍속은 28. 요거 노출, 요거는 C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1로 두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 오늘 예제 건물 같은 경우는 리지드에 로우 투 미드라이즈 중저층 빌딩으로 이제 높이 70m로 아슬아슬하게 딱 여기 걸치게 됐는데, 이제 그거 넘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하이라이즈나 플렉시블 사용하시면 되고, 또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리지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크로스 윈드 이펙트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풍직각 방향 하중 고려해 주는 건데, 요거 키지 않으시면은 후에 설계하실 때, 결과 보실 때 풍직각에 대한 그 결과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가스트 영향 계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생성이 될 거고, 요 윈드로드 리스폰스에 댐핑 레이시오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만 0.01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요건 아마 권장값이 따로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이제 실제 LH 진행했던 구조물이라서 거기 풍동 실험에 있던 값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OK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 Y 방향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향만 글로벌 Y로 바꿔주시고, 층은 지상층 1층, 기본 풍속 28에 등급 C 11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다 디폴트로 둔 상태에서 어크로스 윈드 이펙트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윈드로드 리스폰스 있는 여기서 댐핑 레이시오만 뒤에 0.015로 5 다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OK 눌러서 저희 이제 로드 패턴에 있는 정적 지진 하중은 다 입력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OK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입력 안 되신 분 있을까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으로는 이거 안 되셨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로드 패턴 입력했고, 이번에는 펑션 들어가서 동적 하중 응답 스펙트럼 입력해 줄 겁니다. 펑션에 리스폰스 스펙트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설명 잠깐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펑션의 리스폰스 스펙트럼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Choose Function Type to Add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KDS 4117 기준 선택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Add New Function 누르시면 저희 설계 기준에 만든 응답 스펙트럼 생성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방금 저희 입력했던 유효지반 가속도나 지반 등급 입력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중요도 계수나 반응 수정 계수 같은 그런 계수들은 이 뒤에 로드 케이스에서 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시게 되면 SDS SD1에 3분의 2 들어가 있는 요 이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개수 넣고 스케일링 하는 건 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해보면 지금 여셨을 때 딱 이 상태이실 텐데, 펑션 타입 투 애드 이거를 누르시면 밑에 좀 많이 밑에 있죠. 코리안 KDS 411700 2022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기준 바뀐 거 확인되셨으면 Add New Function 눌러줍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고요. 펑션 네임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기준 그대로 KDS 411700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쇄비 댐핑 레이시오는 0.05, 5% 입력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지진 구역 같은 경우 유저로 유지방 가속도 0.176 입력해 주겠습니다. 기반한 깊이 체크는 꺼주시고요. 집안 등급 사이트 클래스는 S4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계응답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으면 OK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OK 눌러서 OK 누르시면 이 리스폰스 스펙트라에 저희가 생성한 펑션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로드 케이스에서 이거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펑션이랑 로드 패턴까지 입력을 했고, 다음으로 밑에 있는 로드 케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스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로드 패턴에서 지정했던 것들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 팩터 개수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P델타 세팅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모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젠 밸류 고유치 해석 하실 때 주기 같은 거 보실 때 전체 모드 수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델타 세팅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패턴에서 입력한 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 방금 펑션에서 입력한 이제 응답 스펙트럼은 안 들어가 있죠. 그거는 새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add new case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텐데 요거는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오른쪽 위에 add new case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로드 케이스 타입을 리니어 스태틱이 아니라 열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리스폰스 스펙트럼 설정해 주겠습니다. 잡아주시면 아래 창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하중 이름은 저희 X방향에 대해서 입력 한번 해볼 거니까 RX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으면 이제 요 가운데 여기 있는 요 add 키 눌러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게 되시면 로드 타입, 로드 네임, 펑션, 스케일 팩터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응답 스펙트럼은 중력 가속도, 가속도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로드 네임에서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U1, U2, U3, R1, R2, R3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DX, DY, DZ, RX, RY, RZ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방향에 대해서 입력할 거니까 저희는 U1 선택해 줄 거고요. 그 상태로 펑션에서 저희 방금 입력했던 KDS 411700 선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스케일 팩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9806.65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오늘 모델링 요 생성할 때 SI 유닛, 그러니까 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설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요 옆에 I 요 정보 탭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리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흔히 알고 있는 9.8m per sec 제곱을 밀리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로 바꿔서 9806.6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입력을 하게 되시면 중력 가속도 그 자체, 그러니까
아까 입력했던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1배, 스케일 1배로 들어가 있는 딱 기본 그 자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1000년 재현 주기가 아니라 1400년 재현 주기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1.2를 곱해 주시면 되고, 2400년 재현 주기를 보고 싶으시다. 여기에 1.5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중요도 계수 오늘 1.2랑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반응 수정 계수 4로 나눠줄 거라서 9806.65에 i 값 1.2 곱하고 r 값 4 나눠서 약 2942라는 값을 스케일 팩터에 입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만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값을 2942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RX 방향 응답 스펙트럼 정의됐고요. 동일하게 Y 방향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잡다한 설정이 많았으니까 로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dd New 밑에 Add Copy 있습니다. Copy 누르셔서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름 수정해 줄 거고요. 저희 RX를 지금 복사한 상태입니다. 다시 보시면 RX 지정한 상태에서 Add Copy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RX 대신 RY 입력해 주겠습니다. RY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펑션이랑 스케일 팩터는 그대로 두시고 방향만 U1이 아니라 U2,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X, DY, DZ이기 때문에 U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꾸셨으면 OK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RX, RI 지금 두 방향 입력했고, 다음으로는 저희 이 각 방향에다가 편심 고려한 것도 같이 입력해 볼 겁니다. RX 저희 카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Copy of Case로 RX 복사해 주셔서, 원래는 제가 지금 PDF 이름을 좀 길게 설정해 놨는데 귀찮으니까 RX 플러스 5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X 플러스 5. 이 편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거는 지금 요 맨 아래에 보시면 다이아프램 이센트리시티라고 있습니다. 다이아프램 편심이라는 탭이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Modify Show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제 플러스 5%의 편심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창에 0.05 입력해 주겠습니다. 값은 여기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밑에는 안 건드릴 겁니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맨 밑에 있는 Modify Show 눌러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이 위에 있는 이 창에다가 0.05 입력해 줄 겁니다. .05 입력되셨으면 OK 눌러주시고요. 네, 되셨으면 똑같이 OK 눌러보겠습니다. 플러스 5,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 5%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름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X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프램 이센트리시티 여기 입력되어 있는 Modify Show 다시 누르셔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05 입력하고 OK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동일하게 RY 방향도 입력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RI까지만 빨리 입력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응답 스펙트럼 지금 저희 편시 입력했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 지금 편심을 5%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KTX 기준에 보시면 수평 비틀림 모멘트 계산 관련해서 편심 기준에 의해서 계산할 때 지진력 작용 방향의 직각인 평면 치수의 5%에 해당하는 우발 편심을 사용해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편심에 지금 계속 5%를 넣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드 케이스 정의까지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로드 컨비네이션 하중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하중 조합을 설정하는 방법도 현재 크게 3개 있습니다. 이탭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는 사용자가 직접 미리 정의한 엑셀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넥스 기술에서 제공한 API 플러그인 생성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로 입력할 거고요. 실무에서는 넥스에서 플러그인 제공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탭스의 자동 생성 기능은 100대 30과 같은 일부 하중 조합을 생성하는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넥스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받아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저랑은 엑셀 이용해서 입력해 볼 건데, 다만 자동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인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드 컨비네이션 가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add new 콤보 누르시게 되면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요 밑에 add default design 콤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중에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콘크리트 프레임 또는 쉬어 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뭘로 선택하셔도 후에 디자인 탭에서 해석하실 때 뭐 상관없이 출력은 되는데, 그때 이제 쉬어 월에서 디자인 설정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 얘가 영향을 받고, 콘크리트 프레임에서 변경하는 거에 따라 얘가 영향을 좀 받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저희는 오늘 이거 생성했다가 지울 거니까 그냥 콘크리트 프레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 조합 생성하실 때에는 밑에 있는 에디터블 체크해 주시는 게 후에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중 조합이 생성이 되고, 아무거나 뭐 이제 마우스 올려보시거나 아니면 모디파이 눌러보시게 되면 어떤 하중 조합이 입력되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 정도로 일단 OK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엑셀 나눠드렸던 것 중에 하중 조합 엑셀이 있을 겁니다. 요거 입력할 건데, 일단 먼저 한번 열어보시면 요 하중 조합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RX 플러스 5로 바꾼다고 했는데, 엑셀을 바꾸는 것보단 모델링을 바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름만 저희 조금 바꾸고 넘어가겠습니다. define load case 다시 가서 저희 아까 RX 플러스 5 했던 거 있죠. 이거 modify 눌러주시고, 혹시 PDF가 만약에 복사가 되신다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보시고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름만 한번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자면 RX 플러스 5는 RX 괄호 열고 RS,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파인에서 로드 케이스 RS 플러스 5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중조합 엑셀을 잠깐 생각 못하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도 PDF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혹시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저희 하중조합 일단 엑셀 입력하는 것부터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 생성까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어떻게 넣는지 볼 건데 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저희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링 하실 때 단축키로 컨트롤 E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에디트에서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누르셔도 됩니다. 이거 여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델링에서 네, 에딧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저희 하중 조합을 입력할 때는 여기 밑에 PDF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드 케이스 데피니션에서 로드 컨비네이션 데피니션을 선택해 줄 겁니다. 이 선택하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로드 케이스 데피니션 있습니다. 이거 체크 아직 하지 마시고 옆에 플러스 버튼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로드 케이스 데피니션이랑 로드 컨비네이션 데피니션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로드 컨비네이션 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밑에 테이블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 로드 컨비네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OK 누르시게 되면 방금 저희가 자동 생성했던 하중조합이 뜨게 됩니다. 요걸 이제 엑셀로 어떻게 편집하냐면 위에 to 엑셀이라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옵션 밑에 있고요. to 엑셀 누르시게 되면 엑셀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엑셀은 이제 통합문서 1이라는 저장되지 않은 엑셀로 뜰 텐데요. 우선 저희 이거 자동 생성된 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쭉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려서 딜리트 그냥 아니면 마우스로 끌어서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삭제하신 다음에 저희 나눠드렸던 하중조합 엑셀 이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 엑셀 선택해서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거 여기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 통합문서 1이라는 엑셀에 방금 저희가 하중조합 엑셀 내용을 붙여 넣었는데 이 창 닫거나 저장하지 마시고 최소화만 해주신 다음에 최소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Alt 탭 하셔도 되고요. 이 탭스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왼쪽 위에 아까 to 엑셀 이것만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to 엑셀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from 엑셀이랑 cancel 이렇게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from 엑셀 누르시게 되면 방금 저희 통합문서 1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눌러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색 창이 뜨고요. 이거는 apply to 모델 하시게 되면 저장이 되면 이 회색 셀이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 에러 안 뜨신 분들은 apply to 모델 하신 다음에 done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에러 뜨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이름 아까 안 바뀌어가지고 로드 케이스에서 이름 바뀌었는지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 케이스에서 이름 바꾸니까 다시 입력이 됐고, 저희 아직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저희 10분까지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로드 콤비네이션까지 입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중 정의는 다 됐고 모델링에 할당해 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눠드린 모델링은 면하중이 아니라 절점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노달 로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 입력할 때는 조인트 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모델링 하면 아마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 피어 레이블 켜져 있을 텐데, 컨트롤 W 눌러서 이거 끄고 가겠습니다. 컨트롤 W 뷰 옵션에서 맨 끝에 아더 가시면 레이블 체크되어 있죠.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그냥 부제명만 끄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W에서 아더 피어 있는 레이블 꺼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절점 하중, 이것도 제가 엑셀로 조인트 로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똑같이 엑셀로 입력할 건데 그 전에 어떻게 모델링 내에서 입력하는지 한 번만 보고 가자면, 예를 들어 이제 원 스토리로 바꿔주시고 우측 하단에 한 층만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층은 플랜에서 뷰를 저희 루프층으로 바꿀 겁니다. 셋 플랜 뷰, 뷰에서 셋 플랜 뷰를 RF로 어플라이 해주시면, 만약에 지금 좀 빠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바꾸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냥 모델링에서 보기 편하려고 제가 지금 RF 임의로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RF층으로 만약에 바꾸셨다 그러면 한 점 그냥 대충 여기 있는 조인트 구석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3D 모델에서도 한 층 지금 하나 입력되었죠. 조인트 로드는 디파인 할 필요 없이 어사인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어사인 누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조인트 로드라고 있습니다. 조인트 로드에 포스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데드로드 또는 라이브로드 뭐 이런 절점 하중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고, 기본적으로 데드로드 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Z에 입력해 줄 겁니다. 글로벌 Z는 위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 하중이라서 아래 방향 마이너스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마이너스 10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add는 완전히 플러스의 개념, replace는 그냥 modify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apply 해서 누르시게 되면 평면에 지금 표시 하나 됐을 겁니다. 3D 뷰에는 표시가 안 됐죠. 이거 어떻게 보냐면, 내가 입력한 절점 하중을 보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헬프 근처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 로드 어사인이라고 떠 있고 여기 확대해 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PDF에. 이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어떤 하중을 입력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ow loading value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에 apply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아마 저희 10 입력했지만 옆에 17.9도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요건 그냥 제가 입력하다가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모델링 내에서 입력하는 방식은 이렇고 엑셀로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먼저 진행하셔도 되고, 똑같이 컨트롤 E에서 화면 켜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로드 케이스가 아니라 조인트 어사이먼트 들어가셔서 조인트 아이템 말고 조인트 로드 선택해 주시면 뭐가 나올 건데, 그거 이제 엑셀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E 또는 에디트 눌러서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드 케이스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는 2번 누르셔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조인트 어사이먼트 요 밑에 2번째 있는 얘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조인트 로드 어사이먼트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OK 누르시면 그 창이 하나 뜨죠. 지금 WX랑 WY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해석하게 되면은 또 생성되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 문서가 하나 열렸을 텐데 이거 싹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눠드렸던 조인트 로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하중조합 엑셀은 꺼주셔도 되고요. 통합문서 1에 복사된 상태로 그냥 엑셀 닫지 마시고 이 탭스로 돌아가셔서 From Excel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절점 하중이 적용이 되고 Apply to 모델 눌러서 할당해 주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절점마다 하중이 들어가지고 시꺼먼 모델링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F4 눌러서 다시 그냥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플랜뷰도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 지금 하중까지 다 입력이 된 상태고, 이제 남은 거는 다이아프레임 그리고 매스 그리고 지점 조건까지만 보고 모델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이아프레임 먼저 적용할 건데, 저희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 오늘 저희는 슬래브가 쉘 요소로 모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이아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슬래브 대신에 슬래브 면내 강성을 무한대로 가정을 해서 걸게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탭스는 슬래브 모델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나눠드린 이 모델링 같은 경우 메쉬를 디폴트로 둔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딱히 오류가 나지 않는데, 메쉬를 좀 더 잘게 쪼갰을 경우에 수치적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왜냐면 쉘 요소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불량 조건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로드 패턴이나 펑션에서 입력했던 횡하중 또는 우발 편심 같은 게 다이아프레임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때문에 다이아프레임이 없으면 해당 계산했던 이 옵션들이 무시되거나 또는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챗봇에서는 어떤 방식을 권장드리고 있냐면, 만약에 슬래브 면내 강성을 내가 적용한 모델을 보고 싶다, 전이층이라던가 이제 특별히 봐야 되는 층이어서 슬래브의 면내 강성이 중요하다 하시면, 이따가 같이 지정해 보겠지만 세미 리지드 다이아프레임을 건 상태에서 이제 슬래브의 실제 강성을 반영해서 해석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탭스의 세미 리지드 다이아프레임은 슬래브의 실제 강성을 반영하면서 절점들을 동기화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대신 이 경우는 해석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랑 같이 따라해 보면서 빨리빨리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델링은 리지드 다이아프램으로 걸어놨고, 대신 리지드 다이아프램으로 걸 때 면내 강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슬래브 강성 자체는 면내 강성을 0.1%로 지금 작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직접 해보시진 않아도 되고 제가 확인만 한번 시켜드리자면, 슬래브 강성 같은 경우는 요 프로퍼티 데피니션에서 에리어 섹션 프로퍼티, 요 슬래브 데피니션, 슬래브 프로퍼티 데피니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건 그냥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께랑 강성에 대한 모디파이어 기사에 뜨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F가 붙어 있는 게 면내, M이 면외, 그리고 V가 전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들에 대해서 0.1%가 현재 적용되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설명 먼저 드렸고요. 다이아프램 입력 저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RF층 모델링에서 다이아프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5층 띄워주신 상태에서 저희 계속 봤던 뷰의 디스플레이 옵션 또는 컨트롤 W 누르셔서 이 창 띄워줍니다. 플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지금 이 화면 그대로 여기 아래 보시면 Other Special 아이템에 다이아프램 익스텐트라고 있습니다. 요 클릭하고 어플라이 해주시면 지정되어 있는 다이아프램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에 표시가 되는데요. 네, 다시 보자면 컨트롤 W 눌러서 여기 있는 Other Special 아이템에 다이아프램 익스텐트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뷰를 한층 올려서 지붕층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층 보시게 되면 현재 다이아프램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같이 한번 입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다이아프램도 한번 같이 입력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디파인에서 다이아프램 들어가신 다음에 Add New 누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 지금 다이아프램부터도 만약 못 따라오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이따 해석 돌릴 때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디파인에서 위에서 네 번째 다이아프램 선택해 줍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층별로 다이아프램 정의되어 있는데 Add New 눌러서 RF 정의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리지디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 시간 관계로 리지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눌러서 다이아프램 생성했고요. 다음은 어사인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맨 처음에 일단 3D 뷰로 선택해 주시고, 네, 3D 뷰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맨 처음에 저희 층 선택 같이 했었습니다. 셀렉트해서 스토리로 갑니다. 여기서 RF를 셀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D 모델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층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셀렉은 뭐 켜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사인에 가시면 위에 어사인이 있습니다. 어사인에 가시면 다이아프램은 어디서 적용하냐? 절점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조인트에 들어가 줍니다. 조인트에 보시면 다이아프램이라고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지금 요 RF층에 대해서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 아까 정의했던 RF 다이아프램이 있습니다. 요거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D 뷰에서도 지금 층마다 다 다이아프램 정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이 되셨다면 요건 이제 다이아프램 입력했던 창이기 때문에 F4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아까 그 익스텐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W 눌러서 다이아프램 익스텐트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일단 다이아프램까지 입력했고,
다음으로 질량 할 건데 그 슬래브 모델링을 했는데 다이프램을 굳이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누가 질을 했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도 세미리지드를 권장한다고 하긴 하는데 판단하셔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학회에서도 슬래브 모델링을 했는데 굳이 왜 다이프램을 이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의미 없는 거 아니고 더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판단하셔서 나중에 한번 저거 답이 나오면 그때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매스 질량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 같이 여셔서 설명을 드릴 건데 디파인에서 아래로 쭉 가시면 펑션이랑 로드 패턴 사이에 매스 소스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ms, src1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성한 건 아니고 이탭스를 아마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얘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모디파이만 해줄 겁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디폴트 값으로 매스 소스에는 세 번째 게 체크되어 있을 거고 매스 옵션에는 첫 번째, 세 번째 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 뭘 입력하냐면 로드 패턴에 지금 데드로 되어 있죠. 얘를 멀티플라이어 1로 두신 상태에서 add 눌러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매스는. 근데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specified load pattern 말고 element self mass라고 있습니다. 얘는 부재의 자중을 매스로 고려하는 옵션인데 저희 아까 자중 로드 패턴 입력할 때 데드로드에만 셀프 웨이트 멀티플라이어 1을 체크했었습니다. 데드로드에 지금 부재의 자중을 반영했다는 얘기고 저희가 지금 체크해놨던 specified load pattern은 로드 패턴 하중을 매스로 고려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데드로드를 넣었죠. 데드로드를 넣은 상태에서 엘리멘트 셀프 매스를 체크하게 되면 하중 플러스 자중 그리고 플러스 자중이 돼서 자중이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탭스에서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두 개 체크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중이 두 번 중복되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해서 체크는 디폴트로 두시되 데드로드만 추가해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매스 입력했고 이제 모델링 마지막으로 지지 조건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바운더리 같은 경우 저희 플랜뷰 지금 RF층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지하 1층으로 바꾸겠습니다. RF층에서 그냥 move up 한층 올리시면 지하 1층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지하 1층에 입력을 할 건데 지하 1층만 입력할 거니까 일단 원 스토리로 바꿔야겠죠. 원 스토리 설정되어 있으시면 이 상태에서 플랜뷰 지하 1층에 있는 절점들을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 줍니다. 네, 그리고 어사인에서 조인트 보시면 맨 위에 리스트레인이라고 구속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변이랑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 밑에 있는 패스트 요 키 4개를 보시면 순서대로 고정단, 그리고 회전단, 이동단, 자유단입니다. 픽스드 핀, 룰러, 프리고요. 저희는 픽스 적용할 거고 이제 이게 적용하시기 전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가 3D 모델에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탭스에서 이게 아마 지점 조건이 디폴트 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핀으로 떴을 때는 이게 삼각형이고 방금 어사인에서 리스트레인 다시 들어가시면 고정단으로 바꿔서 만약에 어플라이 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3D 뷰 뷰 3D 뷰 옵션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OK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고정단은 사각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지지 조건까지 했으니까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석 들어가기 전에 현재 모델이 괜찮은지 체크하는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퍼폼이랑 똑같은데 요 위에 어사인 옆에 해석 아날라이즈 들어가시게 되면 맨 위에 체크 모델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게 이제 그 절전 사이가 뭐 좀 떨어져 있거나
부재가 이격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하고 최초로 체크할 때는 그냥 셀렉트 얼 눌러서 다 체크해 주시고 이 상태로 OK 누르시면 알아서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하시게 되면 이 좌측 하단에 아마 메시지 이문구 조금씩 뜰 거고요. 이런 체크가 끝나면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때 간혹 요 위에 이제 문구가 워닝이라서 에러가 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창 이름이고요. 요 밑에 No Warning Message, 아무 워닝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뜨면 체크상 이상이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모델 했고 다음으로 Load Case to Run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해석을 돌릴 때 내가 어떤 하중은 포함해서 돌리고 뭐는 빼고 돌리겠다라는 걸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방금 보셨던 이 아날라이즈의 체크 모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에 Set Load Case to Ru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보시게 되면 Case, Type, Status, Action이라고 있는데 Status Not Run은 해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해석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가 run으로 바뀌고요. 액션 지금 다 run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모달, 고유체 해석은 끄고 싶다 라고 하시면 click to run, do not run case 누르시면 do not run이라고 바뀝니다. 얘는 해석을 해제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푸시오버라던가 비선형 해석 하실 때 하중 하나하나마다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때는 뭐 하나씩 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ow message after run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이 중간 값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에러나 워닝이 떴을 때만 메시지를 출력하고 아니면 출력 안 하는 건데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항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모니터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제 집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가 안 좋은 경우에 이 모니터 옵션을 키게 되면은 해석했을 때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네버 쇼로 하시고 쇼 메시지 애프터 런만 어웨이스로 켜주신 다음에 얘를 누르셔서 해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는 F5를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이거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Run Now 눌러주시면 해석 돌아갈 거고요. 좌측 하단에 글씨 열심히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 글씨조차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건드리지 마시고 잠깐 두셔야 됩니다. 해석 기다리는 동안 이제 원래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갔습니다. 메시 옵션이 있는데 아날라이즈 해석 돌리기 전에 이 탭에서 Automatic Mesh Setting for Flow라고 있습니다. 이제 슬랩을 해석하실 때는 메시가 아마 중요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 탭스에서는 디폴트로 제너럴 메시라고 이거 1.25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너럴 메시 1.25m 이걸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밀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세팅에서 렉탱귤러 메시로 바꿔주신 다음 0.5m 또는 1m를 권장값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슬랩의 개별 메시를 설정 안 했을 때 디폴트 옵션으로 전역 설정이고요. 만약에 내가 슬랩을 개별적으로 메시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원하는 슬랩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어사인에서 플로어 오토 메시 옵션 들어가셔서 오토 쿠키 컷 누르시면은 여기에 메시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아직 창 안 뜨신 분 계신가요? 일단 다 되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해석 다 돌아갔으면 이제 결과를 볼 텐데 일단 이상 없이 돌아갔으면 여기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고 인포메이션만 2개 떠 있을 겁니다.